시기는 2007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쯤이었고요. 예, 여기 집에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집을 알아보시다가 조금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주택집이 있어서 거기에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집을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이었는데 총 2층짜리 집이었고 그 1층이랑 2층이랑은 별개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아예 단독으로 된 집이었고요. 1층에서 돌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저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돌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 느낌이었고 저희는 2층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예. 1층에는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원래 계셨고 저희는 2층에 괜찮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거기를 보러 가게 되셨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 2층 현관 앞에 목발이랑 혈체어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거기 사시던 분께서 다 짐을 뺀 상태였는데도 목발이랑 휠체어가 있다는 거에서 좀 기분이 나쁘셨지만 어쨌든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를 뒤로 하고 집 상태를 보러 들어가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 싱크대 그 밑에 사장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봤는데 이제 다 쓴 주사위랑 그 링거 같은 그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또 병원에서 보는 그 팩 링거 아시죠? 그런 게 여러 가지를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짐이 많이 없었는데 그 싱크대 밑에만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떻게 빨리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뒤로 하고 집을 계약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좀 별탈 없이 지내다가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 7살쯤이었는데 그때는 오빠들이나 아빠들 다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엄마랑 저밖에 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빠들이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면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구조를 대충 설명드리자면 거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을 나가면 그 돌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큰 창문으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는데 눈을 깜빡하고 나니까 바로 큰 오빠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저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큰 오빠가 올 시간이 아닌데 왜 벌써 왔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빠, 나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할게. 잠깐만 있어라고 하고 거실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큰 오빠가 벌써 왔어. 문 열어주자라고 해서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가 좀 화가 나셔서 오빠들이 장난기가 많았을 때니까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딘이라고 했는데 큰 오빠가 엄마, 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요라고 하면서 버스 카드 찍는 소리가 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조심히 들어와라 하고 끊었는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또 7살짜리 애가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찜찜한 기분을 뒤로 하고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날 이후로부터 엄마는 소리로 그런 귀신 그런 거를 듣고 저는 눈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마당에서 큰 강아지 한 마리랑 집 안에서는 작은 오빠가 어디서 데리고 온 완전 새끼 치와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총 두 마리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치와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무지의 다리를 건너게 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키우는 큰 강아지는 아무 일도 또 없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겪게 돼서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이모를 도와주러 가셨는데 거기서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셨는데 오른 다리를 바로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냥 엉덩을 찧었는데 외움 다리가 아예 부러지게 돼서 엄마가 거의 1년 동안 통기부스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엄마는 계속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고, 오빠들은 학교가 있는 시간인데, 밖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 옛날에 그 폴더폰 떨어뜨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나,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거나,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벽에서 계속 쿵쿵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은 옥상에서 승간소 같이 쿵쿵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신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큰 오빠 형체를 똑같이 한 그 귀신을 보고 아니면은 제가 오빠들 방에 누워 있을 때 위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 어이구, 얼굴에 이렇게 싹 스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 밖에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자가 거꾸로 물구나무 웃으면서 내려오는 것 같이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귀신이라는 거를 몰랐고, 왜냐면 7살 때니까 귀신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저게 뭐지? 저게 뭘까 하고 있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마 그 귀신이라는 그 형체랑 저랑 눈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때 엄마한테 갑자기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서 받게 되어서 그 귀신이랑 눈은 안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기괴하다 보니까 저희가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바로 이사를 다시 나오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목격을 했다라는 게 그 오빠 형체로 있었던 거랑 그 거꾸로 내려오던 그 여자 귀신, 제가 기억 그 이후로 귀신은 몇 번 봤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약간 저는 지금 살짝 냄새 같은 걸로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쓱 가거나 이런 형상들은 많이 봤는데 그때 그 집에서 있던 사건이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귀신이라는 형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내내 계속해서 느끼거나 가끔 보이거나 이런 현상을 겪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짧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저는 전공이 한국 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예술이구나. 네. 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가 좀 거리가 있는 데라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무용과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저희 학년에서 저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밤이 되면 학교 끝나고 나서 연습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10시 반 정도까지 제가 혼자 연습실에 남아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연습실을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술관이라는 그게 있는데 1층은 뭐
방송 예술과 2층은 뭐 서양 음악 3층은 미술관, 4층은 국악 연습실, 그리고 5층이 저희 무용실이었어요. 예. 근데 그 무용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층에 전체로 삥 둘러서 무용실이 총 4개가 있었고, 저는 한국 무용 전공이니까 한국 무용실에서 계속 혼자서 연습을 했었죠. 근데 저희 한국 무용실 입구 문을 보면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만 안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유리로 이렇게 좀 뚫려 있었던 그런 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한 3~4시간 정도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 5층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저희가 연습하는 애들이 예술관에 많으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많으니까 이렇게 딱 삥 둘러보는 그런 경비를 두셨는데, 어느 날은 조그만한 그 뚫려 있는 문에서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 객언이, 왜냐면 경비 돈 씨는 시간이니까 넘어갔는데 계속 뚫르더라. 누가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계속 작품 연습을 하다가 계속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층에는 저밖에 연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용실이나 복대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불이 안 켜져 있었고, 제가 하는 한국 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어두우니까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었으면은 뭔가 뒤척이라든지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경험이다.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날은 연습을 그만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달에 한 3~4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날 밤에 꿈에서 그 연습 시에 제가 그 귀신을 느꼈던 그 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시선이 느껴져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머리가 엄청 길고 눈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귀신이 저를 잡아먹는 꿈을 꿨거든요. 그 귀신 시선을 느끼는 날마다 되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말을 해도 엄마는 그냥 네가 지금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개꿈 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넘어갔어요. 그게 아무래도 3년이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3학년 정도 되고 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이렇게 좀 느끼는 애인가 보다. 내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내가 귀신 느끼는 그런 체질인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귀신이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몸이 지쳐 있을 때 가위를 많이 눌린 편이에요. 예. 가위를 눌리면 제가 그 귀신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 그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상상으로 뭔가 귀신이 날 누르고 있다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무서우니까. 예. 근데 무서우니까 이게 몸도 안 움직이는데 눈은 떠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랑 뭐 냄새는 다 맡아지는데 몸만 안 움직이니까 상상으로 제가 자꾸 귀신이 날 누르고 있다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귀신을 봤던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위를 많이 눌리다 보니까.
가위를 눌리면 귀신한테 좀 형체는 없지만 저를 누른다는 그 귀신한테 쌍욕을 하면서 약간 귀신 맞자를 뜨면서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좀 많고요. 근데 진짜로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 방법을 쓰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눌려야 그 방법을 쓰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는 많이 놀렸어서 초등학생부터 많이 놀렸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제가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일부러 더 센 척하려고 귀신한테 약간 맞당 뜨자. 네가 이제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쌍욕을 퍼부어서 깨내는 요즘에는 그렇게 가위를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지방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서울 고속터미널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지하철이 다 끊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요. 고속터미널까지. 그래서 엄마가 왔다고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을 보면은 영남선이 있는 건물이고 호남선 극가 전라도로 내려가는 그 건물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남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맨날 엄마가 데리러 오시는 그곳이 영남선 건물과 호남선 건물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엄마가 맨날 글로 데리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 혼남선 그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서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길래 제가 딱 쳐다봤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머리는 약간 흰색, 검은색 섞인 그런 할머니였고 얼굴색은 되게 제비치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보라색이랑 회색이 섞인 저희가 생각하는 좀비처럼 그런 얼굴색이셨고 옷은 살짝 짧은 퓨자같이 그런 옷을 입은 피부는 되게 재비친 할머니가 비스듬하게 쓰셔가지고 적게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할 만도 해서 쳐다볼 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의식을 못하는 것처럼 계속 지나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 2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사람이 많은 그 공간에 그 할머니랑 저밖에 없는 느낌이 또 드는 거죠. 저 할머니 되게 이상하다. 약간 사구회로가 정지가 되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엄마가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야? 안 나와? 이러면서 그래서 달려 나가가지고 엄마 나 방금 이상한 것도 봤다고 하니까 엄마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서 야, 네가 기가 허해서 그래.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겨. 그렇게 해서 일단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일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사람이 좀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더라도 네 피부가 재빛이 될 수는 어렵잖아요. 픽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으니까 사람이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약간 흑백 사진을 딱 켜놓은 느낌이었고 되게 싸했었고 상상을 하자면 저희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저희한테 갑자기 끼울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할머니도 되게 얼굴도 제비치였고 눈도 되게 쾌하셨고
그리고 저를 계속 주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똑바로 쓴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셔서 그때 오랜만에 귀신을 보면서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질감이 확실히 들었나 보네요. 너무 이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형체를 보진 않지만 살짝 냄새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귀치라고 하는데 어떤 냄새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두운 데를 가거나 밤늦게 혼자 어디를 가면은 저희가 지나갈 때 음식점 지나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 뭐 향수집을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향수집을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선 썩은 냄새, 생선이랑 청국장을 섞었는데 그게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가 살짝 화장품 파는 그 거리라서 그런 냄새가 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겠거니 하겠는데 거기가 화장품을 파는 그런 거리라서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갑자기 훅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냥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또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어두운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좀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그런 냄새를 가끔씩 맡게 돼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예, 그런 냄새를 맡는데 어느 한 번은 그 냄새가 나다가 갑자기 시원한 수박향이 나면서 그 쓰레기 같은 냄새가 사라졌던 적도 많거든요. 어, 예. 약간 시궁창 같은 냄새가 갑자기 훅 스치다가 이게 뭐지? 또 나네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시원한 수박향 같은 게 나면서 냄새가 같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아, 근데 그 냄새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거나 어떤 형체가 보였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박향이 나면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왜 할머니한테서 그런 시원한 수박향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는 귀신의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엄마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엄마의 엄마는 옛날에 시원한 수박향이 났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할머니가 좀 지켜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신다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왔을 때, 네, 그러신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예민하실 것 같고 그러면 외할머님께서도 뭔가 예민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이런 무속 그런 쪽을 안 믿으시고 기독교 쪽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엄마가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신데, 아, 예. 근데 저희 엄마가 무속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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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는데도 우리 엄마는 안 찾아온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음, 음. 근데 그 시원한 수박향이 계속 나니까, 어디선가 좀 느껴지진 않지만 외할머니가 지켜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라고 일단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혹시라도 법모님께서 뭐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봄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많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엄마한테 또 물어봤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냐? 내가 돌비의 생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엄마도 지금 듣고 계시고 저희 아빠가 이제 돌비 청자셔가지고 아빠 돈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마랑 아빠랑 겪었던 일도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들을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귀족은 어디에나 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봄봄범님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느끼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그나마 더 잘 느끼는 것 같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귀신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뭐 귀신을 보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잠깐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분들 중에 겪으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집에서 겪었던 일이거나 상관이 없이 어떤 무서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또 섬뜩한 경험담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봄봄님.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봄범님이 잘 모르실 군대 얘기긴 해요. 네네. 근데 아버님께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빠 훈련소에서 겪었던 대충 몇 년도쯤인지 아세요? 1986년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기르십니다. 봄봄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빠가 겪으신 공포 이야기이며 배경은 86년 6월 달에 운수한 제2훈련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빠가 군대를 갈 시기가 와서 신검을 받으셨는데 1급이 떡하니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1급이 나온다는 거는 몸이 정말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저희 아빠 친구분들 중에서 동네 친구분들 절반 이상이 당이 사병, 그러니까 즉 방이죠. 예. 거기에 당에 복하고 있던 치라서 아버지는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단 키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체격도 좋으신 편이라서 국방의 부름을 받고 현역에 입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군대 생활의 전체 이야기는 아니고 훈련병대 논산훈련소에서 짧게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 훈련을 많이 받으러 가던 문산 제2훈련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같은 동기로 돌비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저희 아빠보다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고 키가 굉장히 작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백이 있는 자제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중에 국방의 부름을 받고 강제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찼는데 어쨌든 한국 국적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뒷배가 엄청 빵빵한 분이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입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107이고 돌비는 160 초반 그쯤이었는데 돌비가 뒷배가 정말 튼튼하다 보니까 그때 소대가 1소대, 2소대로 나뉘어서 키를 나눠서 지냈는데 저희 아빠가 1소대고 돌비가 원래는 2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이기 때문에. 근데 1소대가 조금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1소대로 넣어주신 거죠. 절대 있을 순 없는 일인데 돌비는 그렇게 아빠 옆에서 지녔다고 해요. 근데 이 돌비가 점점 자는 습관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힘들고 아니면 많이 피곤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코를 골거나 장고대를 하거나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돌비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공기가 풀렸는지 아니면은 힘들었는지 자는 자세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를 골거나 뭐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옆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돌비를 보면은 아무 미동도 없이 눈을 탁 뜨고 아빠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엄청 껌껌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딱 옆을 봤는데 돌비가 완전 두 눈을 부릅고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모양이 생는 참도 않아 생각을 해서 처음은 이렇게 그냥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말을 걸기도 조금 힘들었었대요. 근데 옛날 저희 훈련소를 생각을 하시면 그 내무간에 마루가 있고 다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눕거나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정자세로 누워서 자기금 훈련을 받았는데 이 돌비가 뒷배가 튼튼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자는 건가? 왜냐하면은 뭐 조교우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편하게 자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얘는 뭐지? 나한테 말 걸고 싶은 건가 하면서 그냥 넘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아빠가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말을 걸어봤대요. 너 왜 나 계속 쳐다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대답도 안 하고 눈동자 흔들림도 없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흔들어 깨워봤대요. 근데 깨어나지도 않고 그냥 눈만 부릅고 가만히 있는 거.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래서 돌비한테 그 다음 날에 물어봤대요. 너 왜 자꾸 나 잘 때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라고 하니까 돌비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너 말대로 내가 눈을 부릅고 자면은 다음날 내 눈이 시렵다거나 아프거나 빨개졌겠지. 나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해서 웃어 넘기곤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똑같이 계속 쳐다보래. 어디 한번 해보자. 돌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눈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새벽에 아빠는 눈이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든 와중에 불비는 진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 눈을 뜨고 있었고, 근데 밖에서 조교들이 순찰 같은 거 돌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슬며이 눈을 다시 감는 거예요, 돌비가. 그러다가 소리가 멈추니까 다시 눈을 뜨고 아빠랑 눈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이, 나랑 진짜 장난하는 건가 보다. 예. 내일 진짜 한바탕 해야겠다 해서 눈싸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돌비눈 흰자가 갑자기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눈을 다시 감으시고 자는 척하면서 그날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교들한테 말하기에는 분기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교들한테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어려웠고 다른 동기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기에는 자기가 이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짜증났지만 그 눈빛을 이제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눈을 계속 떠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기간 내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빠한테만 그렇게 하셨고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가요? 그니까 그 훈련소에서 있었던 사건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빠가 훈련소에서 4주차 야간 사격 훈련을 하러 가는 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는데 야간 사격 훈련을 하러 행군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해떼지고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사격 훈련은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다가 깨서 가는 상태 사람들도 있었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돌비는 뒷배가 상당했기 때문에 원래 힘든 훈련들은 다 연례를 했었는데 이날따라 훈련수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자며 이 훈련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돌비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이 판초 우위 군용 우비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쓰고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야간 사격 훈련하러 가는 길에 그 길이 옛날 디포장 도로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과수원이랑 밭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분명 자기가 행군하는 길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과수원과 그 밭 쪽에는 비가 안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와 아빠는 몰래 야, 저기는 비가 안 내려. 뭐지 하면서 속닥속닥 거리다가 조교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열차려 받고 가게 자꾸 행군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서 어쨌든 조교한테 한번 혼났으니까 다시 군기를 바짝 차리고 앞을 보면서 행군을 하며 가고 있는데 과수원 쪽에 철조망 조명 밑에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철조망이 가시 철조망이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 가로등 밑에 약간 살짝 동그런 이상한 형체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수원이 그 수박도 같이 하는 과수원이어서 처음에는 아빠가 수박인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밤에 수박이 거기에 왜 매달려 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통은 없고 그 철조망이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줄로 매달려 있거나 그런 거는 안 보였는데 일단 철조망이 파랑가 매달려 있어서 놀래가지고 지나온 길도 살짝 돌아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철조망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가 따다다다닥 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귀신인가 내가 지금 비몽선몽한 상태라서 헛것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기가 엄청 빡세잖아요. 이게 자대 배치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 훈련병신 분이기 때문에 조교들한테 저기에 무슨 통이려 있어요. 하거나 동기들한테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당시에 연대 책임으로 모두 다 열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꾹 참고 다시 행군에 집중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하늘에서는 아까 손까지만 해도 비가 분명히 왔는데 비가 조금 걸어가다가 비가 다시 안 오는 것 같아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가 땅을 봤는데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 땅에도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는 분명히 아까 전까지 왔는데 분명히 그쳤다고 해도 통이 비가 젖어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에도 안 젖어 있고 생김새도 다 다른데 얼굴이랑만 계속 이게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들이?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게가 아니라 그냥 동그란 어떤 물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밟기 위해서 살짝 피해 가거나 좀 이상한 그런 걸음걸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사람들 안 보인다는 듯이 그냥 멀쩡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때 무섭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한 상태로 그 머리를 이렇게 봤는데 생김새는 다 달랐대요. 어떤 통은 눈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은 두피가 반이 날라가 있다던가 아니면 두 눈을 다 감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입에서 아니면 눈에서 피가 흐른다던가 아니 귀가 한쪽이 없는 그런들이었대요. 근데 아빠는 이게 귀신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밟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폭과 자세는 유지를 하되 요리조리 살짝씩 피해가면서 붓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이 이후에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과 많이 친해진 상태였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나 오늘 행군할 때 수박 같은 동들 봤어. 근데 돌비 훈련병처럼까 엄청 크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는 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난 자는 거 가지고 뭐라 하더니 난 못 봤어 임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동기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도 봤어. 야, 나도 그거 봤어. 그 철조망에 붙어 있는 통들 말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동기 누나야 나는 그거 길바닥에서 봤어. 진짜 욕설을 하면서 나 진짜 놀랐어. 나 그 보통들이 내가 걸어가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어떤 한 보통이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내 모습을 계속 눈으로 따라오면서 계속 노려보더라. 그러니까 제 보폭을 따라오면서 계속 노려보는 거죠. 또 나는 그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정신이 나갈 뻔했어. 나한테 너 어디 가니 나도 데리고 가.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진짜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거나 나는 멀쩡해 각 잡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끼약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바닥을 보니까 내가 그 물통을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밟아서 얘가 소리를 질렀는데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면 얘는 분명히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될까 봐 아무렇지 않게 놀란 척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길을 다들 가려고 했어. 근데 그 밝은 나보고 야, 너 조심히 걸어. 다른 사람은 다 피해 가던데 너는 왜 밟니?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요. 어이구. 그래서이 동기들이 무수히 많은 경험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사건이 조교들한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조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때 당시 논산훈련소 그 야간 행군하는 길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조교가 그 사건은 그래도 군기가 다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묻였고 저희 아빠 기수훈련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기 바로 전에 어떤 한 조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길 예전의 길에서 야간 행군하다가 상여 소리가 들렸대. 그니까 상여 소리라는 그거는 그 장례식에서 하는 내 그런 소리가 들렸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행군하던 한 군대 인원들이 그 상여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다가 행군에서 이탈을 해서 급하게 다시 행군에 참여로 한 적이 있었고, 어떤 군대에서는 분명 우리가 걷는 길은 비가 오는데 상여 소리가 나는 근원지, 그 근원지 같은 곳에는 비가 그곳만 안 왔다. 근데 군대원들뿐만 아니라 조교들도 그 길을 혼자 걷다가 상여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상한 산골타기로가 있었다. 이런 말도 많아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길을 보면은 주변에 건물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냥 밭이 있고, 왜냐면 군부대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부대에서 쭉 걸어 나와서 완전 시골길에 다시 뭐 그런 과수원 같은 게 있는 곳이었고, 쭉 그 길이 일자로 이어져 있잖아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디선가 상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여 소리가 뭐지? 정신 놓고 그냥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계속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훈련병들한테 얘기를 해서 소문을 퍼뜨리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교들은 분명히 소문들은 다 알고 있지만 훈련소기에 군기가 빠지면 안 되기에 모두들 쉬쉬하며 없는 일처럼 돼 있다고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분명 머리가 보이는 날이나 상여 소리가 들리는 날은 비가 왔다고 하대요. 밤이나 새벽에 비가 오는 날에 행군을 하거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통이 걸려 있던 과수원 철조망 쪽은 이상하게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저희가 그 가로등이 비치고 있으면 거기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 내리는 게 보이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근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여 소리가 나서 보면은 그 상여 소리가 들리는 근원지 같은 곳에도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나는 비를 맞고 있는데 쟤네들은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아직도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상한 일이지만 훈련병들도 조교들도 없는 일처럼 여기 있고 다시 남은 훈련병 기관을 보냈고 자대 배치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조교들도 마찬가지고, 귀신보다 그때 궁리가 더 무서웠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저희 같으면 귀신을 보면은 나 오늘 귀신 봤어. 뭐 이렇게 하거나 무당에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선임한테 뭐 관무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이상한 사람을 여길 거 아니에요.